최동석, 유정식의 경영톡.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여러분을 찾아오던 최동석, 유정식의 경영토크. 오늘 그 마지막 시간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7개월 동안 함께해 주신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의 최동석 경영담당 이사와 인퓨처 컨설팅의 유정식 대표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동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정식입니다. 이게 벌써 7개월이나 됐어요. 예. 이게 참, 최동석, 유정식의 경영토크 하고 외치는 것도 오늘 마지막인가요? 그러게요. 예. 예. 벌써 한 7개월 됐고, 한 34편을 우리가 방송을 했죠? 그랬나 봅니다. 예. 저는 사실 경영토크 안 끝날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네. 최 이사님께서 처음에 경영토크 하자라고 말씀하실 때 의욕이 정말 대단하셨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바뀔 때까지 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최 이사님 이렇게 쉽게 포기하실 겁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자의반 타의반 이 경영토크를 이제 끝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는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금 문희정 아나운서 말대로 의욕이 굉장히 넘쳤어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게 사회를 바꿔야지. 이런 식으로 경영 관행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생산성이 떨어지고 옳지 않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일이 많아지고 바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로 또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방송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러고 나와서 하는 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몸에. 그러니까 점점 매너리즘 같은 거가 생겨나더라고요. 저 자신한테.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고를 완전히 유정식 대표한테 일임하고 그래서 이제 그 원고가 와도 그걸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준비도 없이 생방송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마음에 이게 찔림이 있었고요. 저 자신에 대해서. 이거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마이크를 잡고 생방송에 와서 뭐라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엄청난 특권인데요. 그러게요. 이 권한을, 이 권력을 함부로 준비하지 않은 채 와서 뭐라고 떠드는 것이 저 스스로에겐 늘 마음에 짐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개편한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완전히 준비되어서 이것을 제대로 하기 전까지는 좀 쉬는 것이 옳겠다. 그래서 지금도 머릿속에는 경영 토크를 할 수 있는 주제는 잔뜩 들어 있습니다.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런 어떤 주제를 잡아가지고 그걸 하려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 하더라도 하루 정도는 시간을 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원고를 정리하고 또 제가 써보니까요. 그 10포인트짜리로 한 10페이지 A4 용지 10페이지는 원고를 써야 제대로 된 방송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좀 내용이 있고 청취자들도 정말 그렇구나 이런 방송을 할 수 있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죠. 어땠습니까 우리 유정식 대표님? 저도 이제 사실 일요일 밤 있지 않습니까? 네. 일요일 밤에는 굉장히 분주한 날이었어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월요일 날 방송할 이 원고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약간 좀 저도 다른 일이 많기 때문에 이걸 계속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해부터 제가 좀 사업을 확장을 해서, 이제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좀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다음 기회에 시즌2를 기약하면서 시즌1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지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미리 한번 드렸었죠. 유정식 대표도 이제 점점 바쁘어지고 컨설팅 사업이죠, 그게. 네. 디시전이라는 회사를 인수했다면서요. 참, 나원. 예. 아직 법적으로 완료된 건 아니고요. 그래요? 네. 여기 와서 경영 토크 하는 바람에 많은 컨설팅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다른 컨설팅 회사도 인수하시고 네. 그런 거 아니에요? 한 통 내셔야 되겠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클라이언트가
떨어져 나간 것 같은데요. 오히려 떨어졌어요. 여기서 하도 까니까. 저는 사실 떨어져 네. 나간 걸 눈치를 채고 있어서 사실 되게 조용히 있었는데 이사님 왜 이렇게 눈치 없이. 내가 눈치 없다는 거 세상이 다 알죠. 네. 예. 자, 그래서 오늘 최동석 유정식의 경영 토크 시즌 1의 마지막 시간. 예, 이렇게 하니까 조금 위안이 좀 돼요. 네. 시즌 1의 마지막 시간인데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있겠지만 오늘은 이제 이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협동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TV가. 근데 협동조합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자세하게 다루고 이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동조합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최동석 이사님이 또 전문 분야이기도 하죠.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예,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이야기. 오늘도 광고 있어요? 예, 광고가 근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예,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뱃살들이 출렁인다 젖살들은 흘러내려 남자들아 명심해라 배 나오면 끝이다 바디뷰 입자 바디뷰 입자 배 나온 아저씨도 바디뷰 입자 바디뷰 입자 젖혀진 총각들도 잠시만요. 우리 오빠 바디뷰 입고 가실게요. 싱글벙글 웃는 여친 오빠 짱. 자신감도 수직 상승 남성 전용 보정 속옷 입어보자 바디뷰 살아있는 입는 순간 몸짱이 되는 남자 보정 속옷 바디뷰. 호텔 검색창에 바디뷰를 검색해보세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국민TV라고 적어주시면 고가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최동석 유정식의 경영토크 시즌 1 마지막 시간에 오셨습니다. 오늘 주제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우리 최동석 이사님 몇 개월 동안 우리 지역 조합원들 찾아다니면서 이 주제로 강연 정말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부 오늘도 뭐 또 협동조합에 대해서 유정식 대표님 질문하시겠지만 또 이렇게 기초적인 기본 개념 이런 것밖에는 설명을 못 하고요. 네. 다음에 이제 하게 되면은 이렇게 협동조합에 대해서 시리즈로 미리 기획해 가지고 5편을 한다든지 뭐 10편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네. 미리 사전에 기획된 프로그램대로 원고에 의해서 방송하는 그런 방송을 제가 염원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런 날이 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당장은 좀 어렵고요. 너무 일이 많아서. 그래서 조금 여유가 생기면 협동조합 시리즈로 또 우리 조합원 교육을 위해서도 임직원 교육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뭐 그 협동조합에 대해서 TV 시리즈도 만들면 되겠네요. TV 시리즈요? 네. 네. 글쎄요. 뭐 좋죠. 아니 뭐 저보다도 이 협동조합에 대한 대가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계시고 또 협동조합 선진국을 취재하는 그런 영상들을 여유가 되면 만들면 좋겠습니다. 네, 반드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해야 될 분야니까요. 네, 예, 그렇죠. 예. 그 최 이사님 말씀을 좀 해주시면 제가 네. 협동조합에서 아무것도 모른다. 네. 이런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제가 네,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그러시죠. 뭐. 네. 네네. 예, 먼저 뭐 이제 협동조합의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협동조합이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네. 지금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잔인한 악성 자본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청소년들이 사회 정의를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태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우선 취업 전선에 내몰려서 장래를 불안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당연한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나 다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현상입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가져온 너무나 당연한 결과죠. 그 경쟁에 내몰린 청소년들과 직장인들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쳐 보이기도 전에 우선 삶의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지금 당장의 끼니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 안녕들 하십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안녕하지 못한 사회가 된 것이죠. 비인간적인 사회가 됐고
도덕과 윤리가 실종된 사회가 됐습니다. 오직 돈을 버는 것만이 지상 과제가 된 비참한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되었죠. 이렇게 이제 뭔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은 모든 문제를 갖다가 개인한테 이렇게 치환시키는 그런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그렇죠.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죠. 좀 더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그렇죠.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도 사실 네. 이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그런 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자기 책임의 원리라는 건데요. 그게. 네. 그래서 다른 나라는 다 지금 이런 상태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들이 이렇게 지금 비참한 상태에 다느냐? 우리나라 같은 나라면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발전하지 않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가장 협동조합이 후진 나라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협동조합이 후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유정식 대표님 질문과 같이 모든 것을 개인이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협동조합은 어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협동조합 정신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진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각계 전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라졌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 보니까 원래는 존재를 했었다라는 원래 우리 의미죠. 사회에는 협동조합의 정신이 뿌리 깊이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가 두레라든지 품앗이 뭐 이런 품앗이 예. 계를 했잖아요. 시골에서 계가 아주 발전돼 있었거든요. 이게 도시화되면서 계가 완전히 사기꾼들에 의해서 이제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계라든지 두레라든지 이런 정신이 아니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6.25 직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압니다. 나는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그 두레에 따라서 마을이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어떻게 이런 협동조합의 정신이 두레가 조금 발전하면 서양의 협동조합의 이론과 원리들을 가져다 그대로 접목시키면 그대로 경영 관행을 접목시키면 완전히 협동조합인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레의 정신, 이 계의 정신이 언제 사그러졌나? 새마을운동 때문에 싹 사그러졌습니다. 완전히 협동조합 정신을 완전히 싹을 잘라버린 거죠. 이게 새마을운동을 다시 한다고 그러는데 하도 기가 막혀서 이게 박정희가 새마을운동 했잖아요. 그 협동조합 시골에서 이렇게 쫙 살아나고 있는 이 협동조합 정신이 그것에 의해서 완전히 싹이 잘린 겁니다. 우리가 협동조합의 성공 사례를 얘기할 때 스페인 사례 많이 이야기를 하죠. 스페인의 몬드라곤 사례를 많이 얘기하죠. 사실 그게 필요 없네요. 사실 우리 과거부터 그럼요. 있었던 좋은 사례가 있었는데. 그럼요. 이건 우리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우리 민족의 고유한 협동 정신의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게 어쩌다 이상하다 해가지고 새마을운동을 했는데요. 참 정말 이게 연구해보면 안타까운 겁니다. 근데 아까 이제 우리나라가 협동조합이 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어디서 들어보니까 이 외국에서는 협동조합이 가장 잘 성공한 사례가 우리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보니까 농협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농협 때문에. 농협 사실 그 명칭 자체는 농업협동조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예, 이게 참 농업협동조합에 일하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 조금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우리 백마고진님 굉장히 열받으시겠네요. 그러신가? 예. 농업협동조합은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자산 규모로 보면 거의 아마 10대 협동조합에 들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협동조합에 속한 협동조합이죠.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성공 사례죠. 그렇죠.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걸로 보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거의 관변단체화 됐죠. 그래서 협동조합과는 아무 상관없이 단위 농협의 조합장 선거하고 그리고 대의원들 막 와서 하는 거 보면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경영이 너무나 후져가지고요. 조선시대의 두레의 정신에 따라 움직이는 것보다도 못한 그런 상태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협동조합 연맹이 있습니다.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라는 ICA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우리 협동조합이 워낙 큰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거기 이사
협동조합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네. 하지만 거기에 있는 핵심적인 멤버들은 우리나라 농업협동조합을 명실상부한 협동조합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죠. 예. 이제 이게 문제죠. 그래서 사실 큰 협동조합 중에 그 프랑스에서 나온 그 농업인들의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네. 그게 크레디 아그레콜이라는 그 크레디 아그레콜이니까 농업협동조합이기는 한데 신용 부문이죠. 그게 이제 세계적인 투자은행 겸 금융기관이잖아요. 그건 진짜 협동조합으로서 아주 발전된 협동조합의 정신에 따라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 오퍼레이션이 있습니다. 서울에도. 네, 우리 백마고지님께서 농업협심증 유발단체라고. 예. 예, 워낙 그 부정부패가 심하고 경영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농협 굉장히 익숙한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진정한 협동조합이라고 정신하고는 예. 좀 거리가 있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방송에서 너무 나쁘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냥 그런 정도로만 이해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금융에 있는 이제 그 우리 은행 빼고 나머지 그 우리 투자증권이나 뭐 그 이런 이제 우리 금융을 인수한다고 하잖아요. 농협이 네. 그냥 걱정됩니다. 그럼 여기 농협이 우리가 이제 그런 병폐가 있다고 한다면 농업인들이 뭐 따로 자기들만의 협동조합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농업이 네. 지금 네. 이렇게 피폐한 상태로 된 것은 농협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네. 농업인들을 위해서 협동조합을 만든 것인데 그게 지금 농업인을 위한 협동조합이 아니라 돈 놓고 돈벌이 하는 금융에 지금 치우쳐서 지금 이 일을 한단 말입니다. 자꾸 네. 농협 얘기하니까 내가 열받아지는데 이게 지금 전부 관변단체가 돼가지고 이 꼴이 된 거예요. 시골에 가서 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농협 하시는 분들 한번 어떻게 그거 되는지 보시라고 말이에요. 그 예. 백마고지님이 얼마나 짜증났으면 농업협심증 유발단체라고 썼겠어요. 예. 참. 그래서 정말 우리 백마고지님 그 교육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하여튼 이제 협동조합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잘못된 방식의 협동조합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그 협동조합의 정신이 조직 속에 구조 속에 시스템 속에 녹아들어 있는 그런 협동조합을 우리 운영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배우는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정신이 피폐해져요. 협동조합에 갔더니 서로 아귀다툼으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아주 나쁜 사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협동조합이 발전한 유럽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협동조합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협동조합이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라 전체에 일본 자본주의 시스템과 협동조합주의 시스템들이 이렇게 혼재해서 균형 잡혀져 있는 거예요. 서로 한편에서는 자본주의적 주식회사 마인드로 경쟁하는 체제가 있는가 하면 한편 협동조합의 시스템 속에서 서로 협력하는 그 체제가 서로 균형을 갖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온 나라가 미국식 이 시장 경제를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균형 잡힌 성장 체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유럽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배워야 할 말하자면 가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일어났잖아요. 네. 그때 각국의 경제 상황이 심각해졌는데 놀라운 것은 이런 나라들 중에서 한결같이 협동조합이 발전한 나라는 그런 그 위기에 그 금융위기에 그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충격이 좀 있었던 것은 협동조합이 발전하지 못하고
그 국가적으로 오히려 협동조합의 정신을 아까 얘기했듯이 제도적으로 막아왔단 말이에요. 그 새마을 운동인지 뭔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상태에 이제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식이 있는 몇몇 정치인들이 노력을 해서 2012년, 작년 12월 달에 협동조합 기본법을 이제 발효할 수 있게 했던 거죠. 이게 너무나 큰 이제 다행이죠. 그래서 우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서 이제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도 이제 만들어지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적 예. 배경은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협동조합이 전 세계 경제에 기여하는 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죠. 예. 전 세계적으로 이 협동조합에서 그 만든 일자리 수가 1억 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1억 개. 예. 근데 이 수를 보니까 이 다국적 기업이 발생시키는 일자리보다 훨씬 많은 수의 이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그래서. 일자리도 네. 소위 말해서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양질의 예. 그 안정적인 일자리죠. 그렇죠. 네. 예. 사실은 일자리 숫자보다는 그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 사회가 우리 이제 경제 패러다임이 21세기 들어서면서부터 고용이 없는 성장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네. 고용이 없어요. 근데 성장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서로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자기들 스스로를 고용해서 그러니까 고용 창출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스스로 거죠. 할 수 있도록 예. 협동조합을.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금년에 뭐 3,000 몇 개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 하잖아요. 이건 이제 바람직한 거예요. 이걸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도 한편으로는 우려해요. 왜냐하면 협동조합의 정신과는 상관없이 다만 협동조합 하니까 잘 된될 수 있다. 뭐 정부의 지원금도 준대더라. 뭐 이러니까 그거 의지해서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보조금도 받고 무슨 혜택도 받고 이렇게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하나로 협동조합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보조금만 딱 챙기고 빠지겠다. 그렇죠. 이러는 거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사실 그 미디어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정미용 씨죠. 전 아나운서가 네. 트위터 상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유포하기도 했는데 허위사실 유포죠. 서울시에서 80%를 뭐 대줬다는 등. 저희 그 미디어 협동조합은 공식적으로 저희도 무언가 보조금을 받은 게 있습니까, 이사님? 우리요? 네. 땡전 한 번 없습니다. 아, 왜 협동조합은 와서 그 네. 우리가 사실 그 박원순 시장님에게 총회 때 와서 축사라도 한번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것도 거절당했습니다. 협동조합을 만들고 신고하면요 보조금을 받는 거 아닙니까? 누가 보조금 줘요? 아 보조금 안 줍니까? 네. 아. 협동조합의 기본 정신은 자립입니다. 아. 스스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협동조합 한다고 보조금을 주는 행위는 만약에 어느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준다면 네네. 그거는 미친 짓입니다. 아.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찝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보조금 받을 생각을 한다면 협동조합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정신 가지고는. 네. 자,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보조금이 나온다라는 말은 그러면 틀린 말입니까? 아니, 글쎄 어디서 준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준다는 얘기도 있고요. 무슨 뭘 빌려주고. 예, 뭐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뭐 이런 게 있죠. 네네. 근데 그런 지자체가 있다면 그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이 협동조합 그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 같은 데서 뭘 보조금을 주고 보조해주고 뭐 도와주고 교육시켜주는 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교육이 절대량이 지금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을 교육시키고 조합의 간부들을 교육시키는 이런 일들은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 같은 데서 각 지자체에서 해주면 아주 좋죠. 근데 문제는 교육의 퀄리티가 형편없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협동조합 정신을 제대로 훈련시켜주는 교육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몇 군데 이렇게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기본법의 조문이나 알려주고 뭐 이렇게 기술적인 걸 알려주는데 기술적인 거는 정신만 올바로 배기면 기술적인 거는 다 터득할 수 있어요. 금방. 문제는 정신이라는 거죠. 태도. 협동조합을 바라보는 이 정신이
중요한 거죠. 그 정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요즘에 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그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그 인재 양성을 위한 역량 모델링 이 작업을 제가 자문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각각의 여러 그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텐데 참여자들도 있겠고 각 참여자들이 과연 어떤 역량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이 필요할지 그 내용이 지금 활발하게 지금 연구 중에 있거든요. 아마 차차 그런 이제 협동조합이나 이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그런 교육 시스템이 많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우리 이제 지하에 그 카페가 열리니까 그게 이제 교육장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까. 우선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우리 조합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각 지역별로 이제 필요한 소위 말하는 TTT라는데 트레이닝 더 트레이너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런 건 혹시 제가 방금 생각했는데 네. 이런 것도 한번 협동조합을 간단하게 만들어보고 운영하는 이런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한번 같이 해보면 좋겠네요. 예, 가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어보고 운영해보는 그런 거죠. 기관들이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기관들이 꽤 있습니다. 예. 요새 이제 협동조합이 워낙 이제 대세니까 그렇게 그 인큐베이팅도 하고. 네. 그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그 협동조합의 비즈니스 모델이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안착시켜주는 그런 이니셔티브나 네. 프로젝트들이 네. 있습니다. 네.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예. 얼마든지 그런 그렇죠. 서비스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서비스는 아주 좋죠. 받으면. 이 협동조합의 여러 가지 뭐 취지랄까 목적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거든요. 네. 네.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협동조합 기본법을 네. 만드신 이런 양식 있는 당시 정치인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분들이 기본법을 만들면서 그 기본법 목적 제1조, 제2조 정의, 제6조 기본 원칙 이런 거를 읽어보면 협동조합이 뭐라는 거를 아주 너무나 명쾌히 정의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보시면은 되는데요. 그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자주적이고 자립적이고 자치적인 조합이다, 조직이다. 이런 이야기가 협동조합 기본법 제1조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주적이고 자립적이고 자치적인 조직이다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가 보조금 내포되어 있군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주적이고 자립적이고 자치적인 조직이라고 그러면 네. 도대체 이걸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아니 주식회사는 뭐 그러면 다 뭐 자주적이고 자립적이고 자치적인 조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네. 주식회사도 사실 이 용어에 그대로 부합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적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그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자립적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다음에 자치적이라는 건 또 무슨 뜻인지, 이 세 가지 단어가 곧 민주적 조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정의의 핵심은 첫 번째가 자주적이고 자립적이고 자치적인 조직인데 그것은 민주주의 조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주식회사는 민주주의 조직이 아닌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 아니죠? 민주적인 조직이 네. 아니에요. 거기는 그 자본이 주인인 조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인 조직이 아니죠. 주식회사는. 그러니까 돈이 주인인 요이고 나머지 돈 아닌 나머지 사람은 돈의 수단, 돈의 노예, 좀 심하게 말하면 노예. 돈의 종으로서 그냥 일을 하는 거죠.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회사에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적인 조직이라고 주식회사는 절대로 말할 수가 없는 그 기본 원리가 그래요. 돈이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분을 많이 가진 사람이 그 회사를 지배하는 그렇죠. 그런 형태죠. 그래 돈이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제라는 말이에요.
주식회사는 절대 민주적 조직이 될 수가 없다. 그럼 민주주의가 뭐냐? 이게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민주주의라는 건 문자 그대로 데모스가 크라토스 하는 거란 말이에요. 데모스라는 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거든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주인의 역할을 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가 되는 거고 민주적이라는 말을 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주인 위에 주인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주인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위에 있는 주인의 종이 되니까 네. 모든 사람이 항상 평등한 수평적인 그런 조직을 제가 맨날 주장하는 수평 조직이 바로 민주적 조직의 기본 원리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회사에서는 CEO가 있잖아요. CEO가 밑에 있는 자기 부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저렇게 명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주인이에요? CEO가 주인이에요. 계급이 높은 사람이 주인이고 계급이 낮은 사람은 그냥 네. 수단이죠. 네. 노예죠. 그냥. 그 주식회사하고 명령에 어떤 복종하는 차이점이 있다는 소리가 어떤 의사결정의 어떤 권한의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권한의 차이가 있다는 게 아니라 네. 협동조합에도 권한의 차이는 있어요. 예. 계급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계급의 차이가 있다. 주식회사에는. 주식회사에는 네. 철저한 계급주의라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민주적인 주식회사를 민주주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대착각인 거죠. 네. 기본적으로. 그럼 원래 그 민주주의는 공장 문 앞에서 멈추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주식회사하고 협동조합의 가장 큰 차이는 민주적이냐 주식회사는 비민주적이냐 예, 차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식회사는 1주 1표고요. 협동조합은 1인 1표 이렇게 그렇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네. 이것이 협동조합 기본법을 잘 들여다보면 그 협동조합이 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네. 잘 배워야 되는 거죠. 아니 지금 이사님 하시는 말씀이요.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상식적인 얘기거든요.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되고 당연히 사람의 권리는 다 똑같아야 되고 권한은 다를 수 있지만 그렇죠? 근데 너무 저희가 안타까운 게 주식회사나 자본주의에 너무 깊이 물들어 있어서 그런지 이 당연한 얘기가 참 이걸 다시 교육받아서 체화시켜야 된다는 과정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참 서글프기도 하고요. 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식회사는 절대로 민주적인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네. 아주 태상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좋은 생각님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국민TV의 단점은 민주적 절차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 의사결정이 너무 늦다는 점. 예. 네,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런 얘기 했었죠. 했었죠. 예, 협동조합은 의사결정이 느린 것이 단점이다. 단점이다. 네. 근데 그것이 좋은 장점입니다. 네. 단점이라고 네. 표피적으로 보면 단점인데요. 늦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실무를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요. 짜증나죠. 예, 굉장히 지금 급박한데 회의만 한 서너 시간씩 자꾸 하고 계시니까요. 네. 답답하죠. 이제 우리 회의가 늦어지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비전, 목적, 방향이 서로 확고히 공유되어서 우리 속에 내면화로 공유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출발한 지가 얼마 안 되고 저는 저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비전, 목적, 방향이 뚜렷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회의에 오신 분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의 비전, 목적, 방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이렇게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질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비전, 목적, 방향을 내면화된 채 서로 공유만 되면 이제 조금 더 빨라질 수 있고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나 네. 모르겠네요. 콜레기얼 프린시프에 대해서. 그렇죠. 한번 정해지면 그걸 준수한다. 그렇죠. 네. 그 one voice가 예. 나온다. 네네. 그 내가 결정한 거예요. 네. 내가 최초의 내 의견과 달라도 예. 나의 결정이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모든 조합원들이. 그렇죠. 예. 네. 그거는 파기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내 것으로 이제 간직하기 때문에 실행에 있어서 확실한 점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네 타는 기춘님께서요. 미성년자 조합원도 동등한 한 구자겠죠 하셨는데 동등한 1표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건 뭐 어김없습니다.
사람을 그 갓난아이도 한 사람으로 우리는 쳐줍니다. 네, 아직 돌이 안 된 아이들, 예, 저희 맞습니다. 조합원들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사결정하죠? 위임합니다. 예, 위임합니까? 부모에게, 부모에게 예, 위임합니다. 미성년자들은 대리인을 네. 이렇게 두고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예. 이제 제도적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예. 우리는 이제 조합이 크다 보니까 대의원 총회가 조합원 총회를 가름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의원이 이제 조합원들의 의사를 대리해서 대의하는 이제 제도가 있죠. 일종의 대의 민주주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또 그렇게 얘기 드리면 또 오해하시죠. 대의원이 일종의 국회의원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일종의 뭔가 이 감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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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오해가 없도록 그동안 많은 방송을 우리가 했었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으시도록 조합원 총회 이퀄 대의원 총회다. 네. 대의원 총회에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시고 그 의사결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4년마다 있는 그 임원 선출과 대의원 선출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하셔서 일단 이사회를 뽑아주는 거거든요. 이사회가 국회의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사회는 현재 지금 이사 구성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운현 씨가 이제 그 사임함으로써 이사가 1명 우리 최초에 뽑았던 것보다 이제 줄어들어서 이제 이것을 다음번 정기총회에는 보도 편성 담당 상임이사를 우리가 선출해야 됩니다. 대의원 총회에서 이제 그렇게 되면 다시 이제 정상으로 이제 숫자가 맞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사의 숫자가 좀 적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의견 수렴해 보면. 그러니까 외연 확장을 위해서도 이사의 수를 더 늘리자. 비상임이사든 또 상임이사든 또는 비상임 감사든 상임 감사든 숫자를 더 늘려서 외연을 확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이사회 때는 그런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이왕에 나왔으니까 말씀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이 협동조합의 단점이 표피적으로 볼 때 의사결정이 좀 느린 것 같다 이런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다른 단점은 없나요? 뭐 단점보다는 전부 장점이에요.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장점일 수밖에는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 굳이 꼭 얘기한 저는 뭐 단점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외부에서는 단점이라고 지적한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규모 투자 할 때 이 출자금 모집이 쉽지 않다. 예. 이게 단점이. 저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출자금을 모으기가 어렵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자본시장에 가서 이게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다는 비전을 딱 심어주고 투자자들에게 돈을 모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십시일반으로 이게 조합원들의 출자에만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의 경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 9층 스튜디오를 TV 스튜디오를 하는데 제가 이거는 우리가 준비했던 얘기는 아닌데 지금 이제 입찰을 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엄청난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TV 방송 설비 때문에. 설비죠. 예. 그러니까 뭐 인테리어는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장비 세팅하고 그 시스템을 인테그레이션 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게 그 뉴스 하나를 영상으로 만들어낸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라디오 방송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떠드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이건 근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에 봉착해 있죠.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좀 증좌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이제 저도 우리 이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그 간부 직원들 그다음에 또 그동안 많이 우리 협동조합을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에게 공식적으로 좀 증좌
요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억지로 마침 우리 그 개신교에서 목사들이 막 이렇게 그 헌금 뜯어내듯이 그렇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우리 협동조합이 해야 할 비전은 공정한 언론, 진실을 말하는 방송인데 지금 방송사들이 다 개판이 됐지 않습니까? 진짜 진실을 말하는 영상과 뉴스를 보시려면은 우리가 조금 더 헌신하고 희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사회에서부터 또 경영위원회 그다음에 우리 간부 직원들이 먼저 솔선하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보니까 현재 조합원 수가 19,662명이고요. 이 좌수 보니까 65,789자네요. 네. 그래서 1인당 한 3.5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한 2자씩만 좀 해주시면 네. 좋겠네요. 2자씩 네. 추가로 증좌를 해주시면 네.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내년 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 있고요. 내년 1월 2일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2월 2달간 꼬박 작업을 해서 공사가 완료되면 3월 1일서부터는 우리 지금 새로 뽑은 TV 제작단 요원들이 있잖아요. 그 신입 직원들도 있고 경력직도 일부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시험 방송으로 연습을 해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4월 1일 정식으로 개국하도록 그런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자금 마련이 어려운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돈을 많이 출자하든 적게 출자하든 간에 1인 1표밖에 인정이 안 되니까 그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한 네. 가지는 이제 많이 내가 출자해도 지금 우리 협동조합에 출자금 가장 많이 하신 분이 1억 6천만 원을 하신 분이 출자금을 1인이 출자하신 가장 많이 하신 분이고요. 예. 그러는데 이제 그분이라도 그냥 한 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협동조합의 정신이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출자금을 보내주시면서 너무 고생하고 그러니 이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이런 출자금이라도 좀 많이 내는 게 좋겠다 해서 네. 보내주셨거든요. 아주 선한 의지로 그렇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제약도 있지 않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이 없지만 제가 한 10억 정도 출자하고 싶다. 그래도 뭔가 그 규정상 안 되는 게 있던데요. 그러니까 네. 1인이 네. 총 출자금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예.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우리가 한 30억이 좀 넘죠. 예. 그러니까 10억 이상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10억 이상 하시면 곤란하시고요. 10억 네. 아래로는 얼마든지 출자하실 수 있다는 점을 예. 다시 한번 확고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그 대규모 투자를 출자금으로만 충당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닐까요? 결국 차입행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라는 의견을 좋은 생각님께서 주셨는데요. 네, 차입할 수 있죠. 차입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협동조합이 차입할 수 있는데요. 가급적 차입 안 하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거나 이런 건 그럼요. 아니고요. 얼마든지 예. 우리는 사업 수익을 내는 그 영리 기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당연히 이제 은행을 통해서 차입할 수 있죠. 그러나 차입보다는 되도록이면 우리 차입해서는 조합은 좀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불가피한 경우에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조합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왜 위기라고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1월, 2월, 3월까지 우리가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4월 1일부터는 우리가 그 조합비, 즉 시청료를 우리가 납부하시도록 안내를 할 텐데 네네. 그때도 좀 여유가 생기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조합비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정적인 위기 상황이 도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증좌를 좀 부탁드리고요. 증좌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조합원 배가하는 것입니다. 조합원 배가 운동을 배가 운동을 하는 것보다도 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조합원 배가를 위한 특별 방송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몰랐던 분들도 막 들어와서 대거 가입하시고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아직까지 2만 명이 덜 됐는데요. 예. 오늘하고 내일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해 주시면 올해 딱 2만 명을 딱 2만 찍고 명을 예, 갔으면 예. 좋겠네요. 출자금을 납부하신 네. 조합원들만 저희가 사실 카운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114명이 가입을 하셨지만 이 중에 이제 출자금을 납부 완료하신 분도 있고 아직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데요. 납부하셔야지만 저희가 조합원으로 카운트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만 명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한 300여 명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 조합원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 출자금 납부를 좀 완료해 주시면은 저희가 빨리빨리 급하게 네. 카운팅이 돼서 2만 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초기부터 계속 우리 이 미디어 협동조합의 경영 철학, 이념, 그다음에 비전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밝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는 복음이다. 나는 이렇게 계속 강조해 왔잖아요. 네네.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저희 협동조합의 그 의미 있는 원리 그대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약간 미숙한 점이 초기라 있지만 그 운영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 사회를 밝게 만드는데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이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좀 해주시면 이렇게 증좌도 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 이 미디어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셔서 조합원 배가 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 것은 민주적 조직이라는 거잖아요. 협동조합이. 네. 두 번째는 봉사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이 봉사한다는 것은 정말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봉사 조직이 대부분 이제 시민단체들이잖아요. 경실련, 참여연대, 뭐 각종 환경단체 이런 단체들이 이제 봉사 조직인데요. 우리가 사실 이런 봉사단체와 협동조합은 이런 일종의 봉사단체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환경단체나 참여연대, 경실련 뭐 이런 희망제작소 이런 데는 영리 활동을 못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런 봉사 조직이고 봉사단체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영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사업 조직이 바로 협동조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사 조직인데 영리도 추구하는 봉사 조직이라는 거죠.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섞여 있는 아주 미묘한 조직이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영리 추구에 추가 기울으면 그것은 주식회사처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이게 협동조합이 아닌 거예요. 그 영리 기업처럼 움직이는 게 어디입니까? 농협. 농협이. 네. 그래서 협동조합의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추를 균형 잡는 노력을 해야 돼요. 봉사단체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시민단체와 같이 사회적인 선한 임팩트를 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우리 구충의 시공 업체를 우리가 선정하면서도 온 사람들에게 협동조합의 정신에 대해서 한참 동안 제가 연설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와 거래하려면 네. 어떤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근데 다 주식회사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주식회사라는 건 아는데 주식회사 마인드로 여기 와서 시공하거나 우리와 거래하려면 안 된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이렇게 하고 아주 투명하고 아주 공개적이고 원가주의와 공정거래의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 이런 거를 계속 강조했죠. 그분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소리냐. 아닌 밤중에 멍한 홍기 표정 깨기로. 하지 않나요? 하지만 이제 처음에 이렇게 입찰할 때부터 입찰할 때 초기부터 제가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이제는 조금 알아듣습니다. 근데 어떻게 실제로 그렇게 행동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될 일이죠. 네. 그래서 봉사한다는 의미가 뭐냐. 이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봉사한다는 건 항상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겁니다. 봉사 정신이 사라진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협동조합을 통해서 봉사하는 마음과 정신을 이제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게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네. 어떤 봉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사회에 대해서
이제 우리 진실을 말하는 봉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진실을 말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원가주의와 공정거래의 원칙을 준수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 조합원들이 밖에 나가서 우리 협동조합의 정신을 자기 가정에서 실천하고 이웃에게도 실천해서 모두 다 협동조합이 원이 되어서 경제적 원익도 향후에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한 봉사활동이죠. 네. 네. 근데 아까 이제 우리가 협동조합이라는 게 이 봉사 조직이고 동시에 영리 사업을 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이 조합원 좀 가입해라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의 입장에서 내가 이만큼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주식회사 마인드죠. 네. 투자하게 되면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느냐. 네. 1인 1표라고 그러면 내가 뭐 1,000만 원을 했건 5만 원을 했건 똑같이 주는 거 배당받는 거 아니냐.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네. 배당은 우리가 이익이라고 하지 않고 네. 잉여라고 하는데요. 네. 좀 그 profit이라고 그러지 않고 surplus라고 합니다. 이 협동조합 회계에 더 용어. 남았다고 해서 남은 거죠. 남은 우리가 거. 네. 사업을 해서 다 똔똔이 돼야 되는데 네. 남은 거야. 잉여가 생긴 거죠. 그 surplus라고 하는데요. 네. 이 잉여를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잉여의 일부분을 잘라서 그 조합원들에게 배당을 해줍니다. 네. 배당을 해주는 경우가 이제 발생하죠. 네. 근데 거기서 법에서도 이렇게 내부 유보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10% 이상 하도록 돼 있는. 무조건 네. 해야 되고요. 네. 자본금의 2배 이상이 되돌아올 때까지는 배당을 하면 안 됩니다. 또.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부 유보를 통해서 조합의 자산 건전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당분간은 우리 협동조합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당분간은 잉여 배당이 나올 가능성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자본금의 2배 이상을 축적해야만 그 다음에 남는 걸 가지고 배당을 하게 됩니다. 자본금은 출자금 말씀하시는 출자금이죠. 거죠? 지금 33억 정도 되니까 예. 66억이 넘어가야만. 현재 기준으로 보면 66억의 내부 유보가 네. 되었을 때만 네. 이제 그 넘는 것 중에서 일부를 예. 우리가 이제 잉여 배당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한참 말씀드렸습니다. 좀 이제 네. 걸리겠죠. 이제 좋은 사업을 우리가 많이 해서 네. 잉여를 많이 남기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좋은 사업을 많이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모여야 됩니다. 많아야 됩니다. 네. 조합원이 10만, 50만만 되면요. 우리가 못할 사업이 없을 것 못하는 같아요. 사업이 없습니다. 예. 우리가 주택 사업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의료 사업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단 그렇게 되면 또 우리가 공룡이 또 될 수 있으니까 농협처럼 그것만 주의를 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지금 아주 네. 좋은 말씀했습니다. 네. 이렇게 한 50만 정도 되었을 때 농협과 같이 이렇게 공룡이 돼서 이익만을 추구하는 주식회사 마인드로 우리 협동조합이 운영돼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근데 농협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농협도 협동조합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표면적으로는. 네. 그러면 협동조합 기본법에 적용을 받지 않나요? 농협이? 농협이 뭐예요? 협동조합 기본법에 네네. 좋은 적용을 질문이네요. 네. 농협, 축협, 뭐 신협, 수협. 그다음에 생협, 네. 수협 이런 거는 개별 법이 있습니다. 아, 따로 농업협동조합법, 그 생협법 네. 또는 신협법 이런 다른 특별법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특별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우리 이 협동조합 기본법의 규제를 받는 게 아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럼 별도 자기네들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로비를 많이 그러니까 하겠네요. 정부에서 컨트롤할 네. 수 있는 룸들이 예. 거기에는 있죠. 특별법이기 때문에. 예. 네네. 그렇군요. 예. 그 여러 가지 뭐 이제 우리가 이 미디어 협동조합을 통해서 뭐 향후에 여러 사업을 할 텐데 네. 뭐 많은 분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미디어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네. 이 사업의 범위가 네. 이 미디어에 국한되어 있느냐 아니면 더 넓힐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아주 네. 좋은 질문입니다. 네. 저희는 그 TV 방송,
언론사로서의 방송의 주력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시작했으니까요. 네. 그렇지만 남는 여력으로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그 경제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 유럽에서 만들어질 때 최초가 그러니까 한 160년 전, 170년 전에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습니다. 결국은 경제적 편익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거죠. 누구의? 조합원들의.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증자도 호소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 이게 5년, 10년, 20년 지나면서 조합원들 수가 늘어나면 그 잉여 배당뿐만 아니라 우리 조합에서 만들어낸 상품과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그 경제적 생활의 편익을 향유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무수히 예.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우리가 여기서 공급할 거거든요. 조합원들에게. 근데 처음에는 그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지만 이것이 예를 들어서 5년, 10년, 20년 쌓이다 보면 내가 그 이제 지역 협의회 때 가서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처마 끝에 떨어지는 낙숫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10년, 20년 떨어지면요. 바위가 다 뚫려요. 네. 결국 우리는 그걸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협동조합은 대박을 추구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절대로 쪽박 차려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오랜 시간 인내하면서 이걸 계속하면 반드시 제가 늘 얘기하듯이 스위스와 같은 그 아주 복지국가, 부강한 나라, 인간적인 삶을 풍요롭게 누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우리 후손들에게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물려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네. 미디어 협동조합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네. 이미 지금 현재 그 저희 국민 TV를 통해서 이제 조합원들이 자신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거나 농사를 짓고 있을 때요. 그 제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다는 것 그럼요.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많은 분들이. 사실 제품들은 많지만 믿을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가 이제 면에서 확실하게 신뢰를 줄 수 그럼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 광고하는데 그 무슨 폭스마켓인가 뭐 이런 데서 잘못된 상품들이 나왔다고 조합원들이 불만을 하는 걸 제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신뢰를 우리 협동조합에서는 판매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파는 것은 비전과 신뢰입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7개월 동안 우리 최동석, 유정식의 경영 토크 함께 해주신 우리 이사님 그리고 유 대표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언젠가는 시즌2로 다시 만나겠죠? 예, 꼭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7개월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희정 아나운서도 고생 많았습니다. 네, 그동안 고맙습니다. 너무 고마웠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7개월 동안 우리 경영 토크를 통해서 많은 인식의 전환을 이루었다고 고마워하신 분들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시즌2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